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번개처럼 내려치고 바람같이 스쳐간 결혼 생활을 끝낸 30대 돌싱녀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옛날 유행가가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의 남자란 늘 훌쩍 항해를 떠나버린 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처음엔 우리 집이 다른 집이랑 다르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좀 지나보니 남들한텐 다 아빠가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선미야, 아빠는 멀리 여행을 떠났어. 어디로 갔는데? 아주 멀리. 언제 오는데? 지금은 몰라. 언젠가는. 엄마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답을 하는 엄마가 무척 슬퍼 보였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순수했던 저는 멀리 여행을 떠난 아빠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아빠 여행하는 동안 지켜주세요.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이가 더 들어 아빠가 여행 중이라는 말을 더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엄마와 나를 떠난 거구나, 그렇게 단념했죠. 우리 집 사정을 알던 친구는 저에게 얄궂은 소리를 했어요. 너도 이제 너네 아빠 여행 갔다는 말 안 믿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 만약에 말이야. 돌아가신 거라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희 엄마가 그런 말은 안 하셨단 말이지. 어린 애가 충격받을까 봐 그랬겠지. 설마 그런 걸 속일까? 그리고 지금은 그걸 이해 못할 나이도 아니잖아. 근데도 그런 말은 안 하잖아. 이건 내 생각인데 나는 너희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어디? 학교. 그거 아니면 답이 없지. 학교? 아빠가 학교에 다닌다고? 너 진짜 순수하구나. 아니, 깜빡 말이야. 깜빡, 그걸 학교라고 부른대. 뭐? 깜빵? 감옥에 있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던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엔 이유가 있을 거래. 그래,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다.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깜빵에 있다는 걸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 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너도 너희 엄마도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 꺼내거나 소문내면 가만 안 둬. 야, 그러는 너는 뭘 제대로 알기나 아냐? 지도 모르면서 웃기고 있어. 알던 모르던 우리 집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친구랑 대판 싸우고 집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였어요. 어쩌면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약 그런 거라면 나는 그런 사람의 딸인가? 괜히 내가 죄인이 된 것 같다 더욱 움츠려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의 부재 빈자리를 메꾸려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습니다. 선미야, 어쩌면 갈수록 더 예뻐지니 너 미스코리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름도 진선미 딱이네. 딱이야. 대회 나가서 진, 선, 미 중에 뭐가 되든 인생 달라지는 거다. 예, 괜히 바람들게 그런 말씀 하셔요. 아니, 선미 엄마 왜 빈말 아니고 정말 부러워서 그러지. 하긴 선미 엄마가 고은이 딸도 엄마 닮아 고운 거겠지. 유전자의 힘은 참 무서워. 그치? 그나마 우리는 아들이라서 또 남자한텐 외모가 다는 아니잖아. 그래도 며느리는 꼭 우리 선미같이 예쁜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네. 언젠가 태어날 손주들 생각해야지. 난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거든. 무작정 우리 아들이 최고 잘났네. 그런 생각 안 해. 맨날 말하잖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직업을 갖든지 돈을 오지게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든지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말이야.
어쨌거나 그래도 여자한테는 얼굴이 최고지. 경쟁력이야. 경쟁력. 선미야 알겠지? 아줌마 말 중에 허튼 이야기 하나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진선미라 그런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약간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라 남들 앞에서 나서고 이러질 못했거든요. 대신 착실하게 공부를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서울로 가야 하는데 엄마랑 떨어져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지. 엄마는 괜찮아. 너도 잘할 거고 자취도 고민했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에는 기숙사가 안전한 것 같아서. 기숙사에서도 반찬 같은 거 데워서 먹을 수 있지. 엄마도 종종 올라가고 너도 내려오고 그러자.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엄마와 떨어져 서울로 왔어요. 엄마는 계속 일을 하셨고요. 작은 가게였는데 커튼 같은 것도 팔고 베개 커버 이불을 파는 곳이었죠. 직접 뜨개질하거나 수놓아서 만든 장식품도 있었고요. 제 기억에 가게가 그렇게 막 잘 되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 어려움은 없었어요. 밥 굶은 적 없고 계절에 따라 옷 사 입고 그냥 평범하게요. 대학 등록금이나 학비 걱정이 되어 알바를 알아보려 했는데 엄마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알뜰하고 성실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두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인인데 제 용돈은 직접 벌어야겠더라고요. 학교 근처에서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네, 손님, 제가 뭐라고 했죠? 죄송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갑게, 얼음 많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앞에서 주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어차피 학교 근처니 어쩌면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근처 학교 사람이었겠죠. 커피를 너무 좋아했고 카페 알바가 즐거웠습니다. 1년 정도를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아니, 선미 씨 1년 넘게 너무 잘해줬잖아. 이렇게 그만둔다니 너무 아쉽네. 네, 사장님 저도 여기서 좋은 경험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자주 오는 단골들 다 선미 씨 때문인데 선미 씨 얼굴 보러 매일 그렇게들 들리는 거잖아. 이제 선미 씨 없어 봐. 안 그래도 우후죽순 카페가 여기저기 생기는데 커피 더 싸게 파는 가게로 가겠지. 에이, 아니에요. 사장님, 원두도 좋은 거 쓰시고 커피가 맛있으니까 단골인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시급도 올려줄게. 지금 일하는 시간 너무 많으면 그것도 줄여줄게. 돈은 더 주고 일은 좀 더 적게 하고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만두기가 어렵네요. 그래, 그동안의 정도 있잖아. 진짜 선미 씨만한 사람 없어. 누굴 새로 뽑아도 그만큼 못할 거야. 알겠습니다. 알바 그만두지 말라고 사장님이 만류를 하는 바람에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좀 줄이고 계속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거의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 오래되었죠. 취업할 때가 되니 확실히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받으면 불러드릴게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라 손님들이 거의 다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와이셔츠에 베스트 자켓까지 3피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나 보다 생각했죠. 어쨌든 평소 손님들한테는 보기 힘든 옷차림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던 남자가 나갔죠.
그날을 시작으로 그 사람이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네,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이 근처 학교 학생이세요? 네, 여기서 일 오래 하셨나 봐요. 오래 했는데요. 곧 그만두려고요. 졸업 다가오고 해서 취업 준비하시는구나. 네,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걸로 끝인가 했는데 제가 카페에 일하는 마지막 날, 그 남자 손님이 다시 왔어요. 일 다 끝내고 사장님이랑 인사 나누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어요? 오늘 일 마지막이셨나 봐요? 네, 맞아요. 오래 일해서 가게에 정들었을 텐데 아쉽겠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많이 배우고 잘 지냈죠. 혹시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네, 약속이요? 별다른 일 없으시면 제가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에서. 그걸 왜? 그쪽이 제 이름은 김명호입니다. 사실 우연히 들린 카페였는데 첫날 보고 선미 씨께 반했어요. 그래서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네, 물론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번호 물어보는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성실하게 일하고 마음 착한 사람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여기 제 명함이요. 오늘 급작스럽게 물어봐서 죄송해요. 주말이나 시간 괜찮으실 때, 공부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명함을 건네고 쓱 사라진 남자. 알바할 때 번호를 물어보는 또래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한 번도 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학생이 아니었고 매번 올 때마다 단정한 수트를 입고 와서 좀 다른 느낌이긴 했죠. 명함을 보니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한동안 잊고 지내다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제가 연락을 했고 주말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굉장히 매너 있고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먼저 사회에 발을 내디딘 입장으로 제 취업 준비도 도와주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취업 축하해. 고마워요. 다 명호 씨 덕분이에요. 에이, 내가 뭘, 선미가 능력 있으니까 잘 된 거지. 월급 받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살게요. 취업 턱 제대로 쏴야지. 어머님께나 맛있는 거 사드려. 내가 훨씬 오빠인데 난 너 돈 쓰는 거 싫어. 에이, 그래도 학생 때는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젠 아니라고요. 그래, 그러면 커피 정도 사면 되겠다. 나이가 7살 많았던 터라 확실히 성숙한 어른의 느낌이었죠. 취업하고 나니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신입이라 배울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 것 같다 뿌듯했어요. 취업한 지 2년이 됐을 무렵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며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거든요. 너무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밥 먹는 거 아닌가 하던 찰나 그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너를 만나며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행복으로 가득함을 느끼고 있어. 선미야, 나와 결혼해 줄래? 사실 저는 26살밖에 안 됐고 주변에서도 아직 결혼한 친구가 없어서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치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7살이 많은 사람이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프로포즈 때는 오케이를 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 하니 마음이 막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하는 걸까?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엄마는 그런 쪽에선 조언을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체적으로 너답게 살았으면 해. 물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줄 동반자, 너만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동반자와 함께라면 더 행복하겠지. 고민하는 중, 이 남자는 더욱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집도 함께 보러 다니고, 또 모아둔 돈도 있어서 시작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결혼이라는 걸 한다면 30대가 되어서야 할 거라고 생각했고, 어릴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마와 저를 두고 떠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불신 그런 게 있어서 마음이 복잡했던 거였어요. 그런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도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했고, 자기가 더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미안해했죠. 2년 가까이 만났지만 참 듬직하고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친하다는 친구 부부를 자주 만났거든요. 남편 친구들이었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이었는데 어린 저를 예쁘게 봐줬습니다. 신혼집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어요. 요리책을 보며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남편의 친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명호야, 와인 사왔다. 재수씨 와인 좋아하죠? 네, 다른 건 잘 못 마시는데 와인은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명호야, 신혼생활은 어때? 이렇게 예쁜 재수씨랑 같이 사니 하루하루가 행복하겠다. 재수씨, 명호가 잘해주죠? 그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선미씨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바로 결혼할 마음을 먹었어요? 명호한테 푹 빠졌나 보네. 맞아요. 원래 결혼하면 30살은 넘어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호씨를 만났고 또 남편이 워낙 적극적이어서요. 당연히 적극적이었겠지. 어리고 예쁜 여자 놓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왜 이래? 나 왕년에 잘나가던 사람이야. 당연히 선미 같은 여자 꽉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나는 내 진심, 내 마음으로 신뢰를 얻은 거라고. 진심? 신뢰. 남편 친구가 엄청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머지 분위기가 싸해져서 잠시 정적에 휩싸였죠. 그때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저 말에 저렇게 크게 웃지 하는 생각이요. 남편이 뚫어져라 친구를 쏘아보고 있었는데 남편 친구가 그 눈빛을 보자 부드럽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좀 이상한 포인트에서 혼자 웃음 터지는 습관이 있어서 알지? 명호야. 그러며 지숙씨 뭐 좋은 놈이에요? 제가 오래 친구였잖아요.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누구랑 결혼을 할까 했는데 재수씨를 만나려고 이제껏 혼자 기다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 짝이 있는 법이니까. 저 짠하자. 짠.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하여. 위하여.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술자리. 거의 자정이 되어 남편 친구 부부가 집에 간다며 일어섰죠. 남편은 이미 취해 잠이 들었고 제가 배웅을 했습니다. 남편 친구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옆에 와이프도 있고 하니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자주 봐요. 재수씨,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게, 음식 솜씨 너무 훌륭하다. 명호한테는 아까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해. 이미 손잡고 식장 들어갔는데. 갈게요. 그냥 남편의 친한 친구로서 상대방이 아깝네하며 띄워주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꺼림직한 기분이 괜한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하고 온 남편을 기다리다 먼저 잠이 들었어요. 물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그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씻는 걸 거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무슨 매일 밤 샤워하는 게 철칙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남자면서도 샤워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한 40분은 샤워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청결이 중요한 사람이라면서요. 몇 시야? 새벽 2시 늦게 왔으면 대충 씻고 자면 되는데 꼭 사람을 깨워.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이 시간에 무슨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잠이 깨더라고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건 알았지만 그만 계속 진동 소리가 들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말았어요. 오늘 너무 파워풀했어. 잘 자. 샤워 또 오래 하지. 나한테 답장 보내고 자야 해. 알겠지. 하트 뿅뿅. 카톡 메시지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여자인데 저장된 이름은 순철인 겁니다. 언젠가 고향 친구라고 들었던 이름 같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물소리가 그치더군요. 아래에 타월 한 장 걸치고 나온 남편 놈이 저를 보고 태연하게 말을 했어요. 뭐야? 아직 안 잤어? 순철이 고향 친구라며. 그게 내 폰이냐? 그걸 왜 보고 있는 건데? 이 새벽에 진동 소리 계속 나서 봤는데 얘가 뭐냐고. 이리 내 이거 뭔데? 순철이 내 고향 친구. 우리 결혼식도 왔었는데 인사 안 했나? 오늘 너무 파워풀했어. 이게 무슨 말인데?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는데? 야근하고 순철이가 회사 근처 왔다길래 한잔하고 당구 쳤어. 당구 파워풀하게 쳤다고. 내가 이겼거든. 나한테 답장 보내고 자야 해. 하트 뿅뿅은 뭔데? 얘가 애교가 좀 많아. 사내 녀석이 징그럽게. 근데 말투가 왜 그래?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건데? 너 나를 바보로 보는 거니? 나 그 카톡 사진 다 찍어놨어. 내 앞에 지금 순철이라는 친구 데려올 수 있어. 이 새벽에 뭘 집에 오라 그래. 제정신이야. 그래 이거였구나. 집들이 이후 계속 찝찝했던 게 이거였어. 내 친구 너랑 중마고 오라는 그 오빠가 나한테 경고해준 거였어. 모를 리가 없지. 이게 말이 돼. 혼인신고서에 인주도 안 말랐겠다.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됐잖아. 근데 왜 아까부터 오빠한테 어디 반말을 해? 너라니?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알면서 이렇게 배신을 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장 집에서 나가고 싶어 짐을 싸다 문득 왜 내가 나가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짐 싸서 나가. 당장. 왜 이래? 진짜 무슨 노이로제야. 순철이 고향 친구라고 몸을 날려 그놈의 손에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스피커폰으로 남편 놈과 같이 들었죠. 명호씨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와이프 자는구나. 자기 전에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휴대전화와 가방을 내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치자 그때 가서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진짜 실수야.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진짜야.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내 말대로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이야. 너 이러면 장모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나 봐. 한순간 휙 돌았나 봐. 진짜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말 없이 현관 밖으로 짐 가방을 던졌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다음 날 간신히 출근을 했고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왜 들어왔어? 내가 우리 여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배고프지? 밥 먼저 먹자. 가방을 털썩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는데 제 눈앞에 각서를 내밀더군요. 각서. 나 김명우는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선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나 김명호가 이를 어길 시에는 군말 없이 진선미가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도장 쾅쾅.
선미야, 이게 내 진심이야. 한 번만 봐주라. 장모님 마음도 생각해야지. 너 잘 사는 것만 바라고 계실 텐데. 그리고 각서까지 썼잖아. 진짜 실수였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날을 넘기고 한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일주일 내내 남편은 칼같이 퇴근해서 청소, 빨래를 다 해놓고 저녁밥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저도 정말 한 번의 실수였다 하고 용서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한 달 뒤 우연히 퇴근하고 지나가다가 신혼집 집들이에 왔던 남편 친구를 마주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지 반갑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재수씨 여기서 만난다니 이런 우연이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때 그 집들이 후에 우리 집에 초대한다고 명호한테도 연락했는데 이 자식이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잠깐 시간 되세요. 네 지금요. 남편 친구는 당황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았죠. 근처 카페에 가서 지난달에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명호 결혼하고서는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전에 연애만 2년을 했어요. 그 2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때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때 알았으면 재수씨 진짜 미안해요. 내가 그놈 친구인데 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재수씨가 나이도 어리고 착한 사람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재수씨 명호 그놈 바람피는 거 그건 병이에요. 그건 어떤 의사 아니 신이라고 해도 못 고쳐요. 그런 불치병이 없어요.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재수씨랑 만난 연애기간 2년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안 들킨 것뿐이죠. 저도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딱 결혼 전까지라고요. 결혼하면 다 끊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혼 초에 진짜 병이 많네요. 각서를 썼다고요. 한 달 전에. 네 그거 믿어요. 각서 그래봤자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들켰다면서요. 증거는 확보했어요. 순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더라고요. 그치만 뻔하죠. 그때 너무 놀랐지만 카톡 사진은 찍어두었어요. 재수씨 명우가 내 친구이긴 한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재수씨 아직 젊어요. 인생 길잖아요. 평생 마음 졸이면서 지옥처럼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장담하는데 각서 쓰고 그 다음 날 아니 며칠 뒤 다시 만났을 거예요. 만나고 있을 거려?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바람 안 피면 죽는 병에 걸렸다고 못 고친다고요. 죄송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기회가 될 때 말을 해줬어야 했나 봐요. 약간의 기대를 했어요. 그래 결혼을 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 그놈한테 개과천선을 기대했다니 같은 남자가 봐도 그리고 친구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 같네요. 정리할 생각이면 증거 확보 꼭 하세요. 상관이 소송도 걸어버리고요. 진짜 미안합니다. 채수씨 바람 안 피면 죽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네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저리 말했을 정도니. 그리고 저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는 말을 떠올렸죠. 증거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증거가 차고도 넘쳤거든요. 이름만 다르게 저장을 했네요. 순철이에서 철수로요. 진짜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건지 이 모든 걸 진행할 때까지 저희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속상할까봐
엄마는 늘 내가 엄마랑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보같이 좀 더 신중할 걸 바보같이 뭐가 급하다고 자책감이 들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걸 이해 못 해주네. 뭐 옛날 어른들 말씀 못 들었어 남자가 다 그런 거야? 그냥 여자가 눈 딱 감고 덮어주면 사는 거지 우리 할머니도 엄마도 다 그렇게 사셨어. 그래도 나이 들면 다 돌아온다더라.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순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주 독종이었네. 독하다 독해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법정에서 보자고 나한테 증거 착오도 넘치거든. 나 순순히 안 물러나 상관료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근데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유책 배우자였고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는데도 아주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척척 요구하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이럴 거면 저랑 결혼을 왜 한 걸까요? 그렇게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도장 찍고 마무리되던 날 그 상관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완니 고생 많았어요. 사실 그동안 몰래 만나느라 고생한 건 나지. 나 진짜 똑당했어. 언니 성관료 소송 이겨서 기분 좋아요. 어차피 그 돈 오빠가 돈이지렁. 오빠는 그 돈을 다 내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요. 아무튼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으니 각자 갈 길 가요. 아빠 진짜 상도덕도 개념도 없네요. 저기요. 나 연애 2년 하고 결혼 1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김명호 그놈 믿어요. 당신한테 푹 빠져 살면 그놈이 다시는 바람 같은 거 안 필 것 같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네, 내 친구 감사합니다. 남 걱정할 처지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앞길이나 열심히 고민하세요. 이제 나는 몰래 만날 필요 없이 오빠랑 매일매일 만나고 사랑할 거예요. 우린 진짜 닮았거든요. 언니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맞아요. 이 남자는 절대 나 못 떠나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수신 차단할 거예요. 차단 진짜 미친 여자 아닌가요? 화병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할 속셈이었는지 열불나는 문자를 받고 일주일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고향집에 내려가 엄마를 만났어요. 불효 자식이 되어 돌아온 저를 엄마는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선미야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서 일찍 벗어나길 잘한 거야. 엄마가 미안해. 너 아직 젊잖아. 애도 없고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니 너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엄마한텐 정말 너밖에 없어. 엄마 미안해. 소송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승소했지만 이겨도 이긴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허탈한 마음만 가득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만 들고 거의 1년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엄마의 가게 일을 조금 도우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고 없던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 이후 엄청 바쁘게 지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혼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시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홀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식이며 술이 다 비싼 곳인데도 예쁘고 멋지게 차려 입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서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 오빠 저기야 저기 좀 봐. 저 사람 저 여자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인데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에 턱 하고 손을 올리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진선미야 너 여기서 일해 와 미쳤다.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이게 몇 년 만이야? 5년 정도 됐나?
자기야 그 정도 지났지 언니 이제 30살 넘었겠네요. 대박. 난 아직도 20대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빠 원래 이 여자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여기서 서빙하나 봐. 아니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뭐해 그래도 잘 살기를 바랐는데 이제 몸쓰는 일하면서 사네. 선미야 얼굴은 아직 쓸만해. 여기 말고 돈 더 주는 곳 많을걸 어떻게 내가 소개 좀 시켜줘. 당시 라운지에 손님이 많았거든요. 모욕적인 말이었고 당장 두년놈 얼굴에 싸다구를 날리고 머리채를 쥐어 뜯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호텔 회장님이 다가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온 호텔 회장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가 경영 수업은 잘 되고 있지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네요. 그럼 뭐 움직이? 사람의 본바탕이란 평소 행실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 손녀딸이야. 워낙 성실하고 일 잘한다고 보고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호텔 경영하려면 아직 배울 게 많을 거야. 몸 상하지 않게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김 비서한테 연락해라. 회장실에서든 이 할애비 집에서든 편히 보면 되니까. 네, 할아버지 회장님 오신 김에 식사하시고 가시겠습니까? 그럴까? 나 늘 앉는 자리에 안내 부탁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호텔 회장님인 할아버지를 자리에 모시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본 두년놈들의 입에서 진짜 개거품이 나오더라고요. 회장 손녀 뭐야 장난해 지금 쉬하는 거지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이 여자가 오늘 우리 오는 줄 알고 지금 연기하는 건가 봐. 여기 진짜 비싼 호텔인데 저 사람이 진짜 회장 맞아. 근데 지금 이 여자 보고 손녀라고 하잖아. 뭐냐고. 야 진선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사기쳐서 호텔 회장 손녀라니? 너 결혼할 때 그런 말 안 했잖아. 저기요 저기 진짜 회장 맞아요. 당신 이름 뭔데?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연놈들이 개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대자 다른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인 할아버지 표정도 좋지 않았고요. 할아버지가 손짓을 휙 하자 경호원들이 달려나와 전 남편과 상간녀를 라운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 뭐야? 회장 손녀 너 진짜 그거 숨기고 결혼한 거야? 억울해 오빠 억울하다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 여자가 회장 손녀인데 이혼한 게 억울하다는 거야. 말 똑바로 해. 몰라. 시끄럽게 쫑알쫑알하지 말고 조용히 해. 김명호 내가 억울하고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거지. 발사기 같은 너랑 인연 끝내니까 내 인생이 피더라. 나 회장님 손녀 맞고 경영 수업하고 있는 것도 맞아. 경영 수업 받으면 호텔이나 계열사 운영할 거거든. 넌 내가 운영하는 호텔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너같이 격 떨어지는 손님은 안 받을 거니까. 너 꼴랑 대학 나왔잖아. 뭔 경영을 해? 내가 5년 동안 내가 그냥 놀면서 지냈는 줄 아니. 나 대학원 공부 마쳤어. 그렇게 여자에 미쳐가지고 바람 안 피면 죽는 불치병 걸려서 아직도 여자만 따라다니는 너랑 달리 난 내 인생 살았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당신 그때 내가 경고했죠. 이 놈 별로라고. 절대 한 여자에 만족해서 보금자리 꾸리고 살 놈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탁인데 이런 놈 방생하지 말고 평생 끼고 살아요.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줬잖아. 딱끼리끼리 만난 것 같은데 이제 좀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줄래요? 경호원 아예 호텔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호텔 밖으로 나간 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5년 전 이혼하고 엄마 집에 살며 거의 벼랑 끝에 있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실례합니다. 여기 이연자 씨 계신가요? 저희 엄마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연자 씨가 어머님이시면 따님인 진선미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땡땡 호텔 오너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이연자 씨와 진선미 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받고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지요. 그때 엄마가 가게에서 나와 그 비서를 한참 보시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네, 진선호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사고로 그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되셨는데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고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진선미 씨를 찾으십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선호 사장님이 누군데? 설마 그래서 미안 맞아? 네, 아빠야. 평생 본 적 없는 아빠라니. 그리고 그 아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 유언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죠. 비서라는 분께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일주일 뒤 서울로 올라가 회장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렇게 벼랑 끝에서 유턴을 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와 아빠는 사랑했고 오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결실로 엄마는 저를 임신했지만 당시 아빠 집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엄마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엄마 혼자 널 키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자란 게 사실 다 네 아빠 덕분이야. 매달 양육비 생활비를 보내주었거든. 가끔 편지도 함께 보내왔지. 수준이 맞는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너를 모른 척할 수가 없다고 곁에서 자라는 걸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돈이 다가 아닌데 아빠라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또 필요로 할 그때의 곁에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지원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산 것도 맞아요. 저는 몰랐지만 그런 도움을 받아 살았던 거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만나러 왔을 수도 있었는데 회장님인 할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스르지는 못했다고 해요.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연자 씨와 자식인 진선미 씨를 책임져 달라 거둬달라는 것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들으셨고요. 그 마지막 부탁 유언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선미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시면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 가게에 찾아왔던 회장님의 비서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 생각을 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한테 아빠라는 분이 계셨고 어릴 때 친구가 했던 말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였죠. 친구의 말에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정말 아빠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양육비와 생활비를 평생 감당한 부분에 대해선 아빠의 식대로 나름 책임을 졌던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할아버지라는 분을 만나보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네가 선우 딸이구나. 선미라고 했니? 진선미, 네 엄마가 예쁜 이름을 지어줬구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내가 네 할애비다. 아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 원망 다 나한테만 해라. 네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 젊은 시절 완고하고 강경했던 내 뜻을 따른 것밖에는 없다. 미안하다. 그 어떤 걸로도 지나간 세월을 돌릴 수는 없지만 용서해주고 이제라도 할애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고맙겠구나. 네, 솔직히 많이 외로웠어요. 어렸을 때는요. 남들 다 있는 아빠가 없어서요. 네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니?
네가 누구의 딸이라는 것도 내 김 비서님이 찾아올 때까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그냥 아빠는 멀리 여행을 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그 말을 정말로 믿었어요. 여행 중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다 걷는데 욕심이 생겼으면 네가 누구 핏줄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말했을 법도 한데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서 욕심도 없고 그냥 묵묵히 책임을 다하면서. 내 아빠 말이다. 우리 선호 눈 감기 전에 네 얘기를 했다. 딸이 있다고, 예쁜 딸이 있다고, 어렸을 때도 예뻤는데 네 엄마 밑에서 자랐을 거라고, 꼭 만나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그게 유언이었지. 어렸을 때도 예뻤다고요? 아빠가 저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그것까진 나도 모르겠다. 가끔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그랬던 거 아니겠니? 그런데 너를 보니 알 것 같구나. 내가 선호 딸이라는 거 말이다. 서글서글한 눈매가 꼭 내 아빠를 빼닮았어. 너무 늦은 안부를 물어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니? 회장님이라는 분, 할아버지를 그날 처음 봤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긴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에서 경영 전공을 했다는 것을 듣고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너만 괜찮다면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떻겠니? 공부요. 대학 전공이 경영이라면서 호텔 경영으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구나. 선우를 닮았으면 머리도 명석할 거야. 할애비가 필요한 것은 다 지원을 해줄 테니 말만 해라. 미국에 다녀와도 좋고 어디서든 말이다. 그렇게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 점수를 갖춘 뒤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아 돌아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돌아온 뒤에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 할아버지 소유의 호텔 라운지에서 실무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요. 저 역시도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무척 즐거웠어요. 밑에서부터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 소유 계열사가 많았고 준비가 되면 호텔 쪽을 맡기고 싶다고 했죠. 뒤늦게 만난 가족인데 정말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쯤 엄마도 고향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사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요. 아가 호텔 스카이 라운지 일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아직 더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잘 해냈어. 우선 리조트 쪽 총괄을 맡아보면 어떻겠니? 경영 일선에서 운영을 해보면 좋겠구나. 리조트 일도 쉬운 건 아니지만 나중에 호텔 경영하게 되면 리조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아가라고 불렀어요. 아가 정감이 간다면서요.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는 진 팀장 직함을 제대로 불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늘 아가라고 하셨죠. 뒤늦게 만난 가족 멀리 돌고 돌아 이어졌지만 돌아가신 아빠가 핏줄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결혼을 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요. 할아버지가 오래 알고 지낸 집안의 손자였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제 앞에 펼쳐진 길을 걸으며 또 다른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